123쪽에 4번 펴봐. 여기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을 해준다. 4번 풀었니? 안 풀었다. 이렇게 공부 안 한다. 그 문제를 빨리 지켜보라. 자, 바닥 상태 2, 3주기.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세트 1 사이에서 많이 나오거든. 알겠냐? 근데 그 문제에서 보니까 Q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그렇게 된대. X하고 Y하고 Z가 몇 개 차이야? 하나씩 차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너희들이 좀 못 봤던 패턴이거든?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10번 네온. 이런 식으로 세트 1을 모두 쓴다.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홀전자수야. 알았냐? 모든 주기성에서 홀전자수를 먼저 봐. 얘들 홀전자수가 모두 어때? 그게 중요한 거야. B가 아니라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같다는 게. 자, 홀전자수 써볼까?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XYZ는 누구라는 건 알았어?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이라는 건 알았잖아. 이게 속도야. 경우의 수를 찾는데 어떤 패턴을 먼저 잡느냐? 그럼 이 얘기가 뭔지 보자. 얘들은 어차피 ES까지 두 개 다 찾잖아. 여기 EP에 몇 개 차겠어? 3개야. 얘는 EP에 몇 개? 4개.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플로린이야. EP에 몇 개? 5. 이렇게 쓸 수 있어. 문제는 얘도 EP에 몇 개라는 얘기야? 6개인데 얘도 6개다. 봐라. EP에 6개. 그 다음에가 3S에 하나니까 얘는 SO비탈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똑같아. 그럼 결론. 얘보단 얘가 하나 더 많은 꼴이지. 그럼 마그네슘 봐봐. 여전히 마그네슘도 피오비탈의 전자가 6개야. S 차니까. 자, 비로소 알루미늄에 와서 EP에는 전자가 6개 있고 3S에 2에 3P에 몇 개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7개가 된 거야. 이 패턴. 알겠지? 그래서 얘들 모두 1이다. X는 누구고? 플로린, 나트륨. 이러면 게임이 끝난다. 2주기원소는 한 가지고 3주기가 두 가지지. 얘들은 동족원소 없고 그 다음에 전기를 잘 통하는 건 금속이니까 Y하고 Z가 되겠지? 이렇게 패턴이 된다. 알았지? 이해 갔어?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끝났지? 지난 시간에. 그치? 자, 여기 주의. 자, 원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내가 오늘 데이터를 다 보여줄 거거든? 이온화 에너지부터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누구라고 그랬냐? 전자 껍질의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유효핵전화의 영향을 가장 상쇄시키는 애가 가려맞게 효과다라는 걸 알려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동일하다면, 껍질이 동일하다, 안쪽 껍질이 동일하다면 결국은 유효핵전화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려맞게 보다 훨씬 더 영향이 커서 전자 껍질이 일정할 때는 원자 번호로 찾아라. 반지름을. 번호가 크면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힘이 세서 꿀주기가 된다. 됐지? 그럼 둘 다 같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자의 숫자를 감안해라. 그게 누구였지? 음이온화 되는 거. 이해 갔어요? 분석화학이죠.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봅니다. 이 마지막 패턴이죠. 이온화 에너지예요. 먼저 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분석과학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상대 비교할 때 출제자가 어떤 방향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세요. 이거 팩트니까 응용이 없어요. 응용이. 그냥 팩트만을 묻는 거니까 우리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저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잘 주의해서 봐. 이온의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조건이 이거야. 기체 상태 원자에서. 자, 거기서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지. 전자 하나를 떼어낸다고 돼 있지.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거기서는 우리가 끄집어내는 관찰자 입장에서 쓴 말이잖아.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도망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 전자 입장에서 쓴 거야. 이 에너지가 어떨수록 클수록 작을수록 어떨수록 도망가기 쉽다. 작을수록이겠지. 집 나갈 때 돈 갖고 나가, 돈 놓고 나가. 그렇죠. 근데 나는 가출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런 애가 가출 잘하겠냐? 1000원만 있으면 가출하는 애가 가출 잘하겠냐? 그렇지. 그거야. 전자가 도망가는데 적은 에너지가 들수록 잘 도망간다.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자.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원자 입장에서 전자 1키 어떻다? 쉽다. 누구 입장에서? 원자 입장에서 전자를 1키 씌우면 무슨 이온 되기 쉽냐? 양이온. 그렇지. 이 말을 왜 써주냐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양이온이 잘 된다, 잘 안 된다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괜히 음이온 끌고 들어오지 마. 양이온 잘 되니까 음이온 잘 안 된다, 이건 틀린 말이야. 음이온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전자 친화도는 다른 값이 있어. 알겠어? 그냥 이온화 에너지는 얘는 양이온 잘 되고 얘는 양이온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이온 잘 돼가지고 양전하를 띄게 되잖아.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해.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라고 설명한다고. 그리고 니네들 전자를 잃으면 산화요, 환원이야? 산화되기 쉽다. 요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무난하지? 여기까지는? 깔끔해. 자, 이제부터는 이런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부터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자, 원자, 기체 상태 원자. 왜 기체인지는 알겠지? 물질의 상태 중에 어떤 상태가 제일 에너지가 높아? 기체. 그걸 우리는 화학적으로 에너지가 높다. 이거를 안정하다고 그래? 불안정하다고 그래? 안정. 그렇지. 불안정하다고 한다. 그래야 전자동합이 도망치기 쉬우니까. 니네 전자가 이동하면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그래서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화학 변화 일으키기 쉽다, 어렵다를 보는 거라고. 대신 내보내는 거 입장에서. 그럼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전자는 나온다. 이 에너지를 누가 없앴다? 전자. 어떤 개념을 공부하다가 도대체 이게 주체가 누구야? 막 헤맬 때 화학은 전자의 항목이야. 전자를 주의 있게 봐. 알았지? 그럼 이런 애들이 에너지를 잃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이제부터는 데이터로 봐야 돼. 니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봐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번호가 커지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렇지. 작아진다지. 맞아? 네.
자, 이건 절대적인 거야.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들면 외곽의 전자가 핵과 좀 가까운 편에 속한다는 얘기지. 전자가 도망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된다. 커져. 이해 갔지? 근데 같은 주기에서 대체적으로라는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지? 그렇지 않은 애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네? 그렇지 않은 애. 그럼 출제자는 걔를 꼭 포함시켜. 출제를 그렇게 해. 다음,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액자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번호 크면 커진다. 이게 예외가 걸리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세트 1, 세트 2에서만 걸린다고 그랬잖아. 기억나? 16족, 17족, 18족보다 1족도 떨어지잖아. 네. 나머지는 다 번호 커지면 커진다고. 그런데 반지름도 어떻다? 커진다. 같은 족에서. 가려막기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낮아진다. 핵과 뭐니까. 이해 갔어?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 이온화 에너지가 왜 이런 패턴을 갖고 여기서 출제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겠다. 알겠냐? 자, 보세요. 같은 주기에서요. 같은 주기에서 얘들은 어떤 패턴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원자번호 커집니다. 이게 아이오닉 에너지라고 합시다. 자, 번호가 커지면서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몇 쪽입니까?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 13족에 해당되는 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4족, 그 다음에 여기가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패턴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패턴대로 간다면 1족보다는 누가 크고 2족이 크고 14족보다는 15족이 크고 17족보다는 18족이 큰데 누가 2족보다 13족이 어떻고 작고 15족보다 16족이 어떻고. 이 패턴이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어? 자, 이게 2주기야. 2주기면 이제 누구냐? 네온이라는 거, 네온.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원자 반지름에서 네온은 빠졌지. 네. 왜 그랬을까? 원자 반지름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결합을 반드시 한 후에 화학 결합. 그 핵광거리로 잡았으니 이 18족은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불만 있나? 뛰어요? 땀 흘리고. 자, 봅시다. 2주기 3번부터 10번까지 이온화의 순서 대봐. 몇 번이 제일 크다? 따라해봐. 10번, 그 다음 9번, 그 다음 7번이라는 거야. 8번이 아니고 7번, 8번, 그 다음 6번, 그 다음 누구야? 4번, 5번, 1번이라는 뜻이야. 이거를 조심하라고. 알았냐?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럼 봐라. 이 패턴이 그대로 어디로 가면 3주기로 가면 좀 더 낮은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때 니들은 이제 의문이 들겠지. 이거 뭐 여러분들 내신에 잘 안 나와. 나로만 둬. 왜 여기서 반지름이 주는데도 요 패턴에서 이렇게 예외적 상황이 나타나느냐. 먼저 예외적 상황은 이렇게 떠. 2족하고 누구? 13족. 그 다음에 15족하고 누구? 16족의 패턴이 뜨거든. 반드시 이걸 오비탈로 설명을 할 때 이게 설명이 돼. 항상 전제 배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 순간에 예외의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 얘는 4번 베릴륨이기 때문에 얘들의 전자 배치를 보면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홀전자수 얼마? 없어요. 그렇지, 0인 거지. 그런데 5번 붕소는 자, 2개씩 다 채워진 오비탈 말고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가 들어서는 홀전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되게 불안정해. 그래서
ES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는 반지름이 작은데 불안정한 상태인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쉽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으로 쓰면 돼? 전자가 홀 전자가 있는데 AS 오비탈보다는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서 떼어내기 쉽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만약에 출제자들이 서술형을 원한다면 그 얘기가 들어간 걸 찾는다고. 오비탈 에너지가 높은 데서 전자 떼어내기 쉽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꼭 그것만은 아니야. 이 전자의 안정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애들이. 근데 여기 6번 탄소가 나오잖아? 그럼 홀전자가 2개 생기잖아? 그럼 또 안정해져 얘들은.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냐? 7번 질소하고 8번 산소인데 7번 질소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홀전자 수 몇 개야? 3개. 그렇지. 얘는 홀전자 몇 개일까? 2개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이제 박스에 3개가 홀전자가 3개 딱 있을 때보다 한 쌍이 생기면 2쌍 생길 때보다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한 쌍이 딱 생길 때는 전자 간에 뭐가 생긴다? 반발력이 생겨서 전자 떼어내기 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 전자가 반발력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고 얘는 뭐가 들어가면 돼? 오비탈 에너지 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안 나와 근데. 그럼 뭐냐? 순서대로 찾는 것들이 나오게 돼. 순서대로. 이해 갔어? 니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잘 봐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서 몇 번이야 여기가? 7번이잖아. 여기부터 출발해서 보쇼. 여기까지 요거 몇 번일까요? 요거 11번이겠죠. 요거 몇 번이에요? 12번. 12번.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일까요? 13번. 이렇게 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고? 잘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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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세트 뭐야? 1이에요. 이해가죠? 세트 1의 에너지 준 순서를 얘기해봐요. 이온 에너지 순서. 몇 번이 제일 크다? 10번, 10번. 그 다음 9번, 9번, 7번, 7번, 8번. 그 다음 11번, 12번, 12번, 13번, 11번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그래. 물론 세트 2도 있어. 근데 세트 2는 20번이 끝이거든. 그래서 13족 원소 아예 없고 뭐 3족이 나오는데 걔는 또 예외니까 이 세트 1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낸다. 알았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양이온 되기 제일 힘든 이온 원소는 누구란 얘기야? 양이온 되기 제일 힘든 원자는 네온. 그래서 네온이 안정하다고 그러는 거야. 전자 잃기 어려우니까. 야 여기서 양이온 되기 제일 쉬운 애는 누구란 얘기야? 얘란 얘기야. 금속성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전자를 떼어내는데 이제 하나의 원자 내의 비교가 나와. 이거는 정말 깊이 있고 나온 문제야. 원자 하나에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거라고 우리가. 원자 하나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는데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 먼저 5번 붕소를 예를 들어볼게. 중심에 플러스 5라는 핵 전하가 있으면서 껍질이 K하고 누가 있냐? L이 있겠지? 5번 붕소니까 맞아?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다. 하나, 둘, 세 개. 안쪽 껍질은 전자가 몇 개 들었냐? 2개 이렇게 들었다. 이런 상태인데 자 여기에다가 봐라. 이온화 에너지를 가하는 거야. 그것도 1차 이온 에너지. 이런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 부른 거야. 우리가 부르는 이온화 에너지는 결국 몇 차 이온화 에너지를 칭하는 말이야?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칭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도망간다는 거야. 누가? 이 중에 하나가 도망가겠죠. 이렇게. 도망가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조금 약간 작아진 거 보여?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5번 붕소 이게 되는 거고 안쪽에 전자는 이렇게 전자 껍질로 표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해 갔어? 자 이제 두 번째 에너지를 가해. 이게 몇 차 이온의 에너지다? 이게 2차 이온의 에너지인 거야. 그럼 바깥쪽 빨간색 전자 중에 하나가 도망갈 거야. 전자 하나 또 도망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얘들은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전자 두 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자, 한 번 더 떨어뜨려. 이게 몇 차 이온 에너지죠? 이거 3차. 이러면 바깥쪽 껍질의 전자는 모두 도망갔겠지. 자, 이제 누구만 남는다. 얘들은 중심 핵과 얘만 남는 거지. 삼가 플러스 요렇게. 그래서 얘는 5번 붕소 몇 가 3가라고 부른다. 이제부터 중요하다니. 이 빨간색을 떼낼 때는 반지름이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줄잖아. 근데 핵전화는 안 줄었잖아. 계속 5번 아니야. 그럼 전자 떼내기 쉽다 어렵다?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결국 무슨 얘기지?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누가 크다? 2차가 크고 2차보다는 3차.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러면 당연히 이거 주는데도 어떻겠냐? 세겠지. 봐라. 얘를 주는데도 E3를 가하는데도 이 E3가 크겠죠. 그러면서 전자가 누가 도망 나오냐? 이제 얘가 도망 나오는 거야. 노란색. 이게 엄청 세진다는 거예요. 왜? 이거 누구 전자 배치냐? 안정한 전자 배치잖아. 헬륨.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거든. 얘는 그럼 4가 플러스가 되고. 됐지? 우리 여기까지만 보자고. 여기까지. 마지막은 5차가 끝이야. 얘들은 6차는 없어. 그럼 여기가 이게 떨어진다는 거지.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이 포즈. 이렇게. 이게 요렇다는 얘기야. 요 과연 이게 몇 배의 차이냐? 그러면 이거 이상은 나와야 된다. 요런 얘기야. 결국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이고 이 순차를 보면서 몇이고 3이고 몇 쪽이다? 13쪽이다라는 걸 눈치를 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순차적 이온화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럼 얘들을 세 개를 합치는 과정이 많이 나오거든. 자, 니네한테는 특히 아까도 보여줬지만 연속된 원자번호로 따졌을 때 요것들이 나오는 과정을 이따 보여줄 건데 여러분 요거 봐봐. 2주기야. 2주기 원소인데 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써놓고 X가 있어요. 얘가 A다. 얘가 2A고 근데 얘가 11A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A가 되었대. 얘 몇 차에서 합쳐졌냐? 3차에서 커졌지. 3차에서 네. 그래서 3차에서 커졌어. 몇 쪽이야? 2주. 그렇지. 여기서 세졌잖아. 여기서. 그럼 그 전까지 세면 원자과 전자수라고 2주기라고 맞냐? 네. 그 다음에 Y를 볼게. B 내가 8B 얘가 뭐 11B 13B 이런 식으로 알았어? 게다가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몇 쪽이겠냐? 1쪽. 이렇게 보는 거지. 1쪽. 그 다음에 Z, C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3C 정도. 그 다음에 얘가
한 4, 한 60, 이렇게. 그러다가 20시, 이렇게. 그 다음에 25시, 이런 식으로. 지우고. 얘 몇 쪽? 3주. 13조. 자, 원자 번호 누가 제일 커? Y, X, T 맞지? 이건 유효행전화도 같지? 번호 크면 무조건 크다겠잖아. 맞지? 네.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크다고 원자 반지름은?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 X 그 다음 여기까지 됐지.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비교해봐. A, B, C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에너지원이요? 응, 1차 이온 에너지. 누가 제일 크냐고. 1차 B, 이거예요. B가 제일 B가 제일 크죠. 예외잖아. 네. 그 다음 누구? A. C죠? 13족이 크잖아. 1족이 제일 작지 않아? 같은 주기에서. 이것도 까먹었어 지금? 이거? 아 맞다. 이게 나온다고 시험에. 알았어?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패턴이 아니겠다. 이게 지금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거든.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건 이거지. 너네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전자 껍질이 우선한다고 배웠지. 얘가 몇 주기냐 여기 있는 애들이. 2주기는 그럼 3주기보다 다 작아야 되잖아. 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얘가 얼마인가 봐봐 여기. 150. 152지. 얘 얼마니? 14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주기 1족에 해당하는 리튬은 3주기 13족보다도 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일까? 껍질이 우선한다는 표현은 다 세트 1, 세트 2에서 통하는 말이야. 알았어? 혹은 같은 뭐에서 족에서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껍질이 많아서 가려막기 효과도 크지만 유효액자라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알았니? 얘같이 막 껍질이 두 개로 바뀐 상태의 유효액자나 적응값보다도 핵전화가 세서 반지름이 얘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얘가 있다 얘가. 나머지 여기서는 안 통해. 여기서 리튬만 통해 리튬만. 알겠냐? 이거 명심해라. 그런데 이런 건 알 수 있지.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지면 어떠니?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는 거 전자 껍질 효과로 설명할 수 있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세트 1에서는 75, 73, 72 이런 식으로 여기는 표시 안 해줬어. 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특성에 맞지 않거든 얘들은. 그지? 그 다음에 186, 160, 143으로 세트 1은 무조건 알아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트 1에서는 가장 뚱땡이가 나트륨이었던 거야.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 누구? 질소, 산소, 플로린 순이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유효액전화야. 유효액전화는 첫 번째 암기할 게 뭐라 했어? 원자번호 크면 크다. 무조건.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게 어디다? 세트 1이야.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패턴이 이 패턴이야. 여기부터 요렇게. 왜? 질소는 작아. 알루미늄보다. 원래 번호 큰 애들이 유효액자나 세져야 되잖아. 그지? 근데 번호가 작은 애들이 번호가 큰 애들보다 세는 경우가 껍질이 박혔을 직전. 직후 관계. 그래서 2주기, 16, 17족이 3주기 누구보다 1, 2, 13족보다 크다는 표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같은 족에서도 보여요? 리튬보다 나트륨이 크잖아요. 유효액전화가. 같은 주기에서도 번호 크면 크잖아요. 세트 1에서는. 이해갑니까? 이거는 핵전화를 요렇게 보여준 그림이죠. 요게 누구다? 2주기다. 근데 2주기인데도 산소, 플로린, 네온은 3주기 나마 알보다 크다. 세트 1만 잘 봐라. 알았어?
자, 이게 원자반지름의 폐기성이야. 뭐 여기 보면 리튬이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보다도 마그네슘보다는 좀 작지만 알루미늄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됐어. 자, 원자반지름 순서, 우리가 보는 순서야 이게. 순서 보이지? 이게 2주기, 3주기, 4주기야. 됐어?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번호 크면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 크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다. 이거 누구의 영향 때문에? 유효 획전. 이건 누구의 영향 때문에? 전자 껍질수. 됐지? 요 패턴이 누구라고? 요 패턴이 세트 1. 요 패턴이 누구라고? 세트 2. 꼭 기억해. 알겠지?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거다. 오늘. 잘 보면 여러분, 요가 몇 주기예요, 요게? 요게 1주기야. 요거 몇 주기? 2주기. 요건 요렇게. 둘, 여덟, 여덟, 둘 관계. 그렇지. 그러면 이 패턴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 역시 마찬가지야. 2족 13족 나와. 그럼 내가 써볼게, 여기다가. 시험 문제 어떤 것이 나오는지 봐라. 우리 2주기에서 2족은 누구냐? 베릴륨. 13족은 누가 커? 이온화 에너지. 베릴륨이 컸다는 거 보이냐? 3주기에서는 2족이 누구냐? 그지? 13족은 누가 크냐? 좋아, 이제 얘들 4개를 순서대로 얘기해봐. 제일 센 애가 누구?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이해 갔지? 자, 퀘스천 이렇게 나와. 같은 주기라면 2주기 커, 13주기 커. 같은 주기라면 응? 2주기 컸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원소 X, Y가 있는데 얘들이 2족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냐? 그래서 잘 들어. X는 13족이고 Y는 2족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얘 누굴까? 그 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얘 누구냐고. 조금이 누구지? 마그네슘. 3주기 2주. 마그네슘. 얘가 바로 얘란 말이야. 그쵸. 얘 누구다? 비풍소. 이 패턴이 시험에 나온다고. 알았어? 센 애가 무조건 2주기라고. 알았니? 보통 같은 주기라면 2주기 써야 되는데 왜 13주기 쓰냐? 얘는 2주기 13주기라 쓴 거야. 얘는 3주기 2주기라 약한 거고. 이해 갔어요? 어떤 거 나온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알았냐? 꼭 알아. 이거 뭐 낼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온다. 자, 다음 봐봐. 이온화 에너지가 X, Y, Z인데 이 번호가 연속적인 거지. 연속적 원자 번호를 갖는 애들이야. 근데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하자. 얘들이 요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애가 몇 쪽, 몇 쪽, 몇 쪽이냐? 1족, 2족, 13족 아니면 14, 15, 16족이 되는 거야. 저 패턴이. 자, 근데 봐라. 이게 1차지. 그지? 2차로 가면 어떤 일입니까? 봐봐. 이 패턴이 2차로 가면 이렇게 돼. 이 패턴 잘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 봐. 요 맨 밑에 있는 애가 뭐다? 이게 1차 이온 에너지 패턴이야. 우리가 봤던 거. 요거. 요게 요거라고. 밑에 있는 패턴. 그럼 그 다음 요거는 누굴 걸까? 요 2차. 그래서 수소는 2차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 같이? 그럼 이건 그 다음 뭐야? 3차. 이건 3차야. 그럼 이게 선이 뭐냐? 껍질이 바뀌는 거야. 저게. 니들은 어떤 패턴을 보면 되냐면 잘 봐. 리튬, 베릴륨, 붕소 이 패턴이 2차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된다. 보이냐? 순차적 이온화에서 리튬은 이 완분해. 알았냐? 이 2를 하면 값이 엄청 커져. 이 완분의 이 2. 내가 그랬지.
순차적 이온화에서 몇 배 이상 크면 껍질이 바뀐다. 4배 이상. 이 4배 이상 된다는 뜻이야. 자, 베릴륨 봐봐. 베릴륨은 2차에서 몇 차로 갈 때 커져? 2차에서 베릴륨 봐봐. 3차로 갈 때 빵, 3차로 갈 때 빵. 보이냐? 빵.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E3분의 E4가 제일 큰 거 그러면 13족 차지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E1분의 E2가 제일 큰 거 그러면 1족 차지라는 얘기고. 이해하냐? 어떤 의미인지? 그럼 봐봐. 리튬 베릴륨 붕소는 1차가 이런 식인데 2차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2차. 얘가 1족, 2족, 13족이 되려면 이런 패턴이 되는 거지. 이런 패턴이. 2차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몇 차라고? 2차가 되는 거야. 이러면 1족, 2족, 13족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도 봐야 돼? 여기도 봐야 될 거 아니야. 6, 7, 8번도. 얘도 이거잖아. 지금 이거. 보이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나 봐. 보여?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가면 얘들은 1족, 2족, 13족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들은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패턴. 이런 패턴. 해석을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1차 패턴에서 한 칸씩 옆으로 민다고. 그럼 요 패턴에서 봐. 리튬 베릴륨 붕소에서 한 칸씩 밀면 리튬이 요 자리에 오잖아. 베릴륨이 요 자리에 오고. 물론 이 값이 저 위에 있지만 우리 상대 비교할 때는 그래서 얘를 이것이 리, 베, 붕이야. 그럼 얘들은 어떠냐? 이렇게 되네. 한 칸씩 밀리면 탄소 질소. 이렇게 되는 거. 오. 이제 무슨 패턴인지 알겠어? 질문. 세트 1 보이지? 2차 이온화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냐? 세트 1에서. 나트륨. 그렇게 보는 거야, 나트륨. 그 다음은 누굴까? 마그네슘. 네온이지. 3차에는 2차. 2차 다음 3차잖아. 2차. 네온이지. 이 자리에 누구가 있어? 네. 네온이가 있다고 그 다음 누가 세? 플로린 말고 산소. 산소라고 이 자리에. 그 다음에 플로린이고 그 다음 누구야? 질소야. 그 다음 누굴까?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이게 갔어 지금? 3차. 제일 센. 마그네슘. 그렇지.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애가. 플로린. 그렇지. 그 다음 네온이. 그 다음에 산소, 질소야. 그 다음에 이게 누구야? 알루미늄. 이해 갔어? 근데 3차 패턴이 조금 이상이 야해해. 조금. 그래서 물어보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 구역이. 우리 패턴대로 한 칸씩 밀면 되는 게 아니야. 3차로. 어류 구역은 안 맞는 데가 많아.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땐 여기 세트 1에서 많이 출제된다는 건 바로. 알았어? 이 패턴이야. 여기서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자, 페이지 129쪽 가봐. 맨 밑에. 자, 탐구자료창 보이냐? 탐구자료창. 자, A 원소 봐봐. A 원소. 몇 쪽이냐? 1쪽. 됐지? A 원소 1쪽이야. 129쪽. 자, B 원소 몇 쪽? 1쪽. 2쪽이지. 질문. A, B, C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3주기 원소라고 치자. 오케이? 모두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갈까? 네온을 따라가는 애들이야. 맞지? 그러면 네. 자, B가 네온 같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일까? 738일까? 1451일까? 둘을 합친 값일까? 얘기해봐. 1400. 둘을 합친 거. 뭐가 답이야? 민서를 믿느냐? 은빈이를 믿느냐?
모든 일을 믿겠습니다. 민서가 된다. 그래요? 그 나쁘진 않았어, 민규나, 그지? 틀려도 자기를 믿어준다는 게 어디야. 너한테 기분이 나쁘고, 그지? 맞췄는데도. 믿음직하잖아요. 이제 신뢰는 뒤바뀌는 또 한마디 거둔다. 진짜. 꼭 상황 봐. 한마디. 사람을 박살 내는구나, 마지막에. 야,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돼. 네. 그러니까 1차 이온에도 필요하고 2차 이온에도 필요한 거야. 이해가냐? 나트륨은 그냥 496만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 버리는데 알루미늄 몇 차까지 더해줘야 돼 그럼? 1차, 2차, 3차까지 다 더해야 알루미늄 상가가 된다고. 숫자 안 외우죠? 나올 리가 있겠니 그게? 네, 그럼 이걸- 질문 잘 들어봐. 이제 질문 A, B, C를 보니 1차 이온에 누가 제일 크냐? B. 그렇지, B가 제일 크다는 거야. 그 다음 큰 애가, C, 그 다음 애가 A, 예외라. 이해 갔어? 이걸 내려고 14, 15, 16쪽을 내려면 네 번째, 그지? 4차, 5차, 6차를 내야 되는데 지명관계상은 없다는 얘기지. 이건 무조건 1쪽, 2쪽, 13쪽만 나온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조심할 거 뭐라고? 2족이 13쪽보다 세다는 거 꼭 알아두고 1차. 얘들아, 2차는 누가 제일 세냐? 2차는. A, 그래, 걔가 제일 셀 수밖에 없는 거야. 3차는. B가 제일 세겠지. 봐라, 보라고, 니네가. 아,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 갔어요? 2,2분의 E3가 제일 큰 애는 누구라고 해야 돼? 2,2분의 E3가 제일 큰 애. B. B라고 하는 거야. 2족 차지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이해 갔지? 틀리면 죽음이다. 여기는 무조건 속도전이야. 자, 그렇다면 페이지 135쪽 15번 봐봐. 135쪽에 15번.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세트 원이라는 소리야.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 아니겠니? 그죠? 네.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B가 크냐 A가 크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B. B가 크지 한 칸 옆으로 가라고. 그럼 A는 탄소 자리에 내려간다고. B는 A 자리에 가 있고. 이해 가냐? 그게 비교 대상이야. 그래서 니은 맞아. 네온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C가 커 E가 커? 당연히 C가 크죠. 껍질이 똑같을 땐 번호 작은 애가 뚱땡이잖아. 이해 갔냐? 그 다음에 요것들이 연속적이니까 질문 하나 해볼까? 자, E6분의 E7이 제일 큰 애가 누굴까? A, B, C, D 이 중에. 그래, B지. B가 제일 크다니까. 그게 16쪽 물어본 거라니까 그 얘기가. 이해 갔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A, B, C, D, E, F 중에 이것 중에 유효액자나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유효액자나. D, D가 제일 크지요. 그지요? 원자 번호 크면 크고 족이든 죽이든 다만 누구만 조심하라고 했어. 세트 1에서만 조심하라겠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건 누구부터 시작됐어? B, C, D가 누구보다는 E, F 옆에 있는 뭐 알루미늄까지 있다면 걔들보다는 세다는 거 보여줬잖아. 네. A는 왜 안 나온다 그랬어? 알루미늄도 작거든. A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희들은 유액전화는 A를 빼고 있잖아. A를 빼고 이 그래프랑 똑같아. A 빼는 그래프랑 똑같다고. 유액전화는. 이해 갔어? 아, 입을.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해 갔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싹 그냥 클릭해놓고 스캔 딱 해놔 머릿속에다. 알았냐? 다음. 저거 17번 한번 봐. 17번에 디귿만 봐. 제1분의 제2 크다는 건 몇 쪽을 말하는 거야? 1쪽, 1쪽. 그러면 A가 커, E가 커. A가 커. 당연하죠. 그럼 이거 질문. 야, 잘 들어봐. 제1분의 제2 이온 에너지는 D가 커, E가 커. G가 D. 아니, E. 잘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1차는 누가 커? D가 커, E가 커? 1차는. 아, 1차요. 1차는 누가 크냐고. D, 2차는. E. 그럼 1분의 2는? 이거 크지.
당연한 거 아니야? 분모 작고 분자 큰데? 1차는 작은데 2차는 크잖아, 2가. 그쵸. 그럼 걔가 제일 큰 거 아니야? 1차분의 2차는? 맞지? 그렇죠. 그래,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클 거야? D가 크겠지. 그치? 2차분의 1차 이러면 D가 크겠지. 이런 거 미리 생각해 놓은 사람이 금방 해결한다니까. 중간에 한번 딱 감기면 끝나는 거예요. 18번 보이지? 18번. 누군지 봤지? 아, 이거 14, 15, 16쪽이구나. 끝났어, 이거야. 알았어? 패턴 보고 찾는 거야. 오른쪽이 실력 업에 01번 봐봐, 얘들아. 01번. 어려운 게 아니라 OFN의 MD 중에 하나래. 문제를 딱 읽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 읽어야 되거든, 사실은. 알았냐? 읽어야 되는데 니들 눈에는 세트 1이다밖에 안 보이는 거야. 딱. 패턴 잡았지? 이들 중에 하나는 뭐고? 하나는 원자과 전자 쓰고 하나는 원자 반지름이고 하나는 뭐래?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 그럼 니들은 그래프를 보고 스캔을 한 사람이 이게 들어와. 나는 맨 처음에 그래프를 원자 반지름으로 보겠어. 차이가 빵 차이니까 두 개씩 딱 차이 나잖아. 그때 X를 뭐로 잡고? 나트륨. W는 마그네슘. 그럼 Z가 O, Y가 F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자, 이 패턴에서 W가 마그네슘. 왜? 3주기 중에 번호 그 다음 제일 큰 애로 잡아야지. 3주기 중에 반지름 제일 큰 애는 나트륨이고. 이해 갔냐? 자, 그렇다면 WXYZ는 뭔가 같아? 순서대로 쭉 보니까 이온 반지름이지 뭐야. 그쵸. 마그네슘이 제일 작잖아. 그치? 그리고 Z 산소가 제일 클 거고. 그 마지막 남은 건 뭐야? 원자과 전자수. 2, 1, 얼마? 7, 8. 7.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패턴이 딱 그려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5가 X 아니잖아요. X는 또, NA라고, NA. X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응? 뭐지? 그 머릿속에 있는 선생님 내보내. 말을 받아들여. 덩치 큰 애 두 개를 3주기로 잡은 거야. 이해 갔어요? 패턴으로 잡아서 들어가는 거다. 자, 우리 03번도 봐봐. 03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라고 했는데 니들 힌트가 이거다. 제2분의 제3이야. 몇 쪽이야? 1조. 2족이지? 그래서 X가 2족이야. X가 그럼 누구야? 베릴륨이겠지? 네. W는 리튬, Y는 풍속, Z는 탄소. 이거 하나 때문에 끝난 거야. 그냥. 알아들었냐? 홀전서 패턴. 홀전서 패턴. 1, 0, 1, 2. 그지? 네. 1, 0, 1, 2. 전자가 채워준 오비탈 패턴. 2, 2, 3, 4. 2, 2, 3, 4. 기억나? 네. 오케이. 그런 패턴이야. 그 다음 이 중에 제1 이온의 제일 큰 애가 누굴까? WXYZ 중에 Z야. 걔가 제일 커. 그 다음에 누가 커? X. 그 다음에 YW 순서가. 왜? 6번 탄소가 커야죠. 이해갑니까? 예외는 어디에서만 성립해? 4번 5번에서 성립하거든. 알았냐?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니까. 04번도 한번 볼까? 7번부터 13번 중에 하나다. 이거 뭐야? 세트 1. 이런 상태인데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 이거 비금속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거 비금속이다. 근데 그게 가나래. 셋 중에 2개가 비금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2주기야. 무조건 가나는. 이해 갔지? 네. 제2 이온의 에너지는 다나 가래. 그럼 다가 제일 크다는 패턴이잖아. 네. 나트륨밖에 머릿속에 안 떠오르지 않냐? 네. 얘 혼자 금속 아니야? 네. 다 혼자 금속인데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가 나트륨이라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리고 나가 이렇게 써 있으면 7번부터 어디까지? 9번 사이를 보는 거야. 왜? 반지름을 갖고 얘기했거든. 10번은 없거든. 그치? 그러면 7번, 8번, 9번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찾는 거지. 네. 알았어요? 만약에 얘들이 봐라. 플로린, 산소였다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더 커야 돼. 아, 네. 근데 얘가 질소산소였다면 이건 역시도 산소가 크다니까. 그래도 볼 것도 없어. 나는 산소야. 알았어?
이제 가는 그럼 누구란 얘기야? 작아지니까 플로린 아니면 질소겠지. 됐지? 유효액전화 가나다라고 써있네. 누가 더 커? 가가 더 크대. 번호 큰 애야 걔가. 플로린이. 이렇게 마지막 패턴에 가서 답을 찾는 거라고. 근데 중간에 그게 흔들리면 막 맛이 가 써놓고 풀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익숙함이 좀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페이지 어! 얘들아 네. 얘들아 네. 23번 봐봐. 145쪽에 23번 140. 이쪽이요. 5쪽에 23번 5쪽 것이지. 30. 맞아. 14, 15, 16쪽 걔야 패턴이. 이해 갔지? 네. 처음에 야 147쪽에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봐. 147쪽에 수능 실전 문제.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온 거야. 자, W에서 Z는 역시 세트 1을 보여준 거야. 8번부터 13번. 됐죠? 여기까지? 네. WX, Y의 홀조저수 모두 같아. 끝난 거야.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이란 뜻이야. 이 WX, Y는. 자, 각 원자의 이온은 이건 다 알잖아, 너네들. 자, 그렇다면 기업과 니온이 각각 원자과 전자수와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 근데 너희들은 W, X, Y가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인 건 이해하잖아. 네. 그치? 그렇다면 기업과 니은을 한번 본다면 알루미늄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건 알았잖아. 네. 그럼 너네가 왼쪽 패턴을 보면 WXY 순서대로 써있지. 네. 이게 만약에 이온 반지름일 수 있잖아. 네. W가 플로린이고 X가 나트륨이고 Y가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은 뭐 해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되거든. 그치? 그럼 W는 누구고? 7, X는 나트. 1, 알루미늄은 와인. 3. 맞았네. 끝이야. 패턴 찾는 거야, 패턴. 알아서 얘가 이거라면 얘가 맞아야 되는 거지. 알았냐? 네. 다만 W, X, Y가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이라는 걸 딱 눈치챈 친구들이 푸는 거야. 왜? 거기 패턴 안에서는 홀조저수 같은 거 1밖에 없거든. 이해 갔어? 네. 그러면 Z는 뭡니까?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크잖아. 응? 산소야. 플로린보다 큰 애는 산소밖에 없거든. 네. 이해 갔죠? 네. 그런 패턴입니다. 다음에. 자, 151쪽에 14번 가봐. 151쪽에 14번. 역시 세트 1인데 14번까지 들어왔지.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2 이온 에너지거든. 만약 1등이 누구야? G. 나트륨이야. 볼 것 없어. 네. 그 다음에 누구고? 네온이겠지. 네온. 네. 그 다음에 산소야, 플로린이야. 산소야. 산소요. 예외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가 플로린. 그치? 그 다음에 끝난겨. 산소가 끝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냐는 거지? 알루미늄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가 규소고, 그 다음에가 마그네슘. 그러니까 14번 왜 끌고 들어왔을 것 같아? 12번, 13번 자리로 규소 싹 집어넣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거기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A는 마그네슘, 바로 B가 규소다 이거지. 규소. 이해 갔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15번 봐봐. 자, 2, 3주기에 속하는 몇 가지 원소 제일 이온아이론인데 니들은 알고 있어. 15족, 16족에 같은 주기면 누가 커? 15족이 크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림에 15보다 16족이 크지? 네. 16족이 2주기야. 100%야. 그 패턴. 아까 내가 2족, 13족 물어봤던 그 패턴. 알았어? 족이 큰데도 에너지가 크다는 건 주기가 작다. 알겠어? 그래서 B, C가 속한 건 2주기고 A가 속한 족은 3주기다. 눈의 패턴을 익혀. 알았냐? 그래야 금방 풀린다 문제. 알겠습니까? 자, 이제